뭐냐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그 소득 중심으로 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계층을 나눌 거냐. 아니면 정말 돌봄에 취약한 계층은 또 따로 있잖아요. 누가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좀 다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친구랑의 센터장 이영미입니다. 저희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초등 아이들의 돌봄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려고 만든 어떤 초등 돌봄 기관이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에만 해도 이제 2022년까지 400개소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등하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죠. 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희처럼 이제 이 동네 곳곳마다 이제 들어가 있는 우리 그 일반형 키움이 있고요. 또 융합형이라고 있어요. 융합형은 이제 권역별로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이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해요. 그 저녁에 지역아동센터처럼 저녁 식사도 제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점형이라고 그거는 이제 구마다 하나씩 생길 예정인데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자격 요건은 이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키움센터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입소할 때 일단 맞벌이가 기본적인 좀 조건이 좀 되는 게 유리하고요. 뭐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들 그 뭐 출퇴근 시간이 좀 거리가 멀다거나 뭐 가정 내에 이제 그 환자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여러 뭐 다자녀 가구라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먼저 우선순위에 먼저 선택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가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지만 부모님들 커뮤니티 공간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더 많은 걸 좀 나누고 또 아이를 사실은 잘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모두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진짜 같이 아이들 어떻게 좀 잘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를 사실 시장이 주는 정보는 계속 불안감만 조장하잖아요. 내가 뭐 빨리 뭐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우리 애만 막 뒤처지는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좋은 정보를 또 드려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좀 불안하면 왜 불안한지도 좀 나누고 정말 좀 길게 생각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좀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좀 공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을에서도 정말 이렇게 여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좀 더 마을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좀 하거든요. 취약계층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그 소득 중심으로 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계층을 나눌 거냐. 아니면 정말 돌봄에 취약한 계층은 또 따로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코로나 관련 그 업무를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병원 뭐 의료진들이라던가 저희처럼 이제 이런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돌봄 교사라던가 아니면 정말 그 키움센터를 지금 만들고 계신 주무관님들도 엄청나게 일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최일선에서 지금 막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도 사실은 취약계층, 돌봄의 취약계층이거든요. 네네. 취약계층은 어떻게 누가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좀 다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부모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또 많죠, 되게. 이게 사실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막 이렇게 막 사회가 막 우리 되게 또 급변하잖아요.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모가 그 가족마다 사실 고립되잖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막 마을에서 같이 막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는 문화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오롯이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그 대가족 가족 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마을에서 같이 키우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봐주고 뭐 고모도 봐주고 이모도 봐주고 이게 좀 그러니까 이 양육의 책임이 부담이 다 부모한테만 있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오롯이 부모에게 있고 아니면 기관을 보내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오늘 사실은 발생되는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되게 미숙한 부모도 많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역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랑 올해는 이제 적극적으로 면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나누려고. 이렇게 부모 모임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개별적으로 또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정말 아이를 같이 키우는 양육 파트너? 동반자의 관계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는데 저는 학교하고 연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또 진짜 부모님들에도 학교는 또 다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아이 발굴하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굴은 가능하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살아있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지역 생태계가 잘 이렇게 구축이 돼서 잘 이렇게 순환이 되려면 그거를 해소해 줄 만한 곳이 있어야지. 선생님도 발굴만 하면 뭐예요? 너무 다 아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질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랑 여기 안에서 정말 관계가 저는 관계가 되게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랑 교사랑 아이들끼리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다 자연스럽게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애들만 이렇게 시간 되면 학원 보내주고 간식 정도 챙겨주는 이런 관계여서는 안 되고 진짜 아이들이랑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여기 애들이 그렇게 다녀야 돼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죠. 네네 포스터도 많이 붙이고 광고도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뜨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입소문이 이제 한 번 오셨는데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사실 입소문이 사실 지역에서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한번 이제 2020년도 초에 1월에 이제 예비 1학년들한테 주는 그 있잖아요. 주는 유인물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 리플렛이랑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그 안내장 같은 거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거 이제 배포하니까 이제 전화가 또 엄청 오더라고요. 학교 통해서 이렇게 예비 1학년 받으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온마을 돌봄 이렇게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돌봄 기관끼리 사실은 협력 관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이제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돼서 가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에만 있을 수는 없고 그러려면 이제 지역에서 정보가 이렇게 이관이 잘 원활하거나 그런 건 아직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관계망을 구축하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막 원활하게 이제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다 함께 돌봄이 문재인 정부의 그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이 200개였어요 센터가. 근데 서울시에서 그 박원순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더 그 투자를 하시면서 이게 400개소가 됐었고 더 적극적으로 아마 더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작은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융합형이라는 것도 있고 거점형이라는 것까지 생기는 어떤 그 기획 자체가 기존의 어떤 돌봄 체계를 좀 벗어나서 되게 적극적으로 보편적 돌봄으로 제도가 좀 전환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공간 마련을 다 해주죠. 사실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외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이 공간 마련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구에서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면 구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맞게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되게 적극적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만 여기서 애들이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서 사실은 좀 이 돌봄에 다른 단위들도 좀 다양하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참여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죠.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지금 학기가 막 시작되기 전 봄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예비 1학년들 문의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해 요즘에 티오가 없어요. 티오가 없어요. 티오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전적으로 저희한테
돌봄을 사실 의지를 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코로나 최소한 상반기는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지금 나가면 어디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티오가 전화가 오면은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맞벌이를 증빙을 해야 돼요. 사실 꼭 맞벌이 부분만 공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어떤 뭐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선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눠줘야 되는 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런 거 좀 없으면 좋겠어요. 애들. 특히 초등기에는 이런 곳이 그러니까 많이 생길 예정이지만 정말 지금 키움센터 개설 꽤 했거든요. 한 100 몇 개소 했을 거예요. 지금 13%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 저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돌봄 이 기관들을 다 이렇게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다니는 아이들의 그 이용 수가 전체 아동이 13%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등 돌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2022년까지 400개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30% 정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서울시는 그나마 너무 여건이 좋은 편이죠. 저희는 20명만 되면 일단 3명이 지원이 되거든요. 전일 근무 3명이. 아니면 파트 한 분을 이렇게 그 반일로 근무하셔서 그렇게 배치가 되고 그 대학생들 뭐 이렇게 지원도 되고 뭐 이렇게 여기 청소해 주시는 어르신 일자리도 연계가 되고 그렇게 추가로 지원되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커요. 학교 돌봄 교실은 교육부 쪽이잖아요. 네. 저희하고 또 되게 또 좀 달라요. 일단 거기도 사실 선생님들이 되게 적은 거, 그러니까 20명이 한 반 돌봄 교실 한 반에 1명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명이 1명 학교 돌봄 교실. 그렇게 이제 그 담당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그 돌봄 교실 쪽 선생님 담당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그분 행정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대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이 애들을 케어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대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다른 반은 그나마 이제 4시간씩 이렇게 고용해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행정 업무를 안 드리니까 애들만 이렇게 또 봐주시는데. 동네 여러 돌봄 주체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아동수 기준으로 선생님을 다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2명, 어디는 그쵸, 1명. 그쵸. 네. 그건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다른 거죠. 주체에 따라서. 아이당 선생님 없어.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똑같은 몇 시간을 있더라도 교사가 아이들이랑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 재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도적인 거는 사실 지금 저는 서울시에서 되게 좀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융합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마다 이렇게 돌봄 생태계가 구축이 돼서 같이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소통하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어떤 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한테 맞는 곳을 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기보다 또 다양한 기관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놀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센터는 조금 더 촘촘하게 하거든요. 학습 지원도 해주고 뭐 정말 저녁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좀 저희하고 조금 좀 다르게 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그런 것처럼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아니라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기관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죠. 이게 보편적 돌봄으로 가는 거는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많이 확대해야 돼. 그는 지금 시대상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다양한 기관들, 좀 다양한 색깔, 아이들도 되게 다양한 것처럼 기관도 좀 다양하게, 운영 방식도 좀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막 터지면서 진짜 이게 부모님들이 휴가를 낼 수 없는 직장도 있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막 온전히 이제 막 저희도 임시휴원이라고 막 진짜 긴급만 받는다고 하면은 막 온전히 다 막 이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막 그 양육에 대한 부담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 분담하다가 오롯이 또 다시 막 가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부모님들이 좀 편안하게 좀 사셔야지 애들이 또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아동한테만 맞춰줘서도 안 될 것 같고 좀 더 정책적으로 더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잘 쓰셨습니다. 네.